이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부산의 한 건물, 오피스텔 건물인데 최현미 기자,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전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정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의아해서요. 그렇죠, 저희 부산에 의심스럽죠. 저희 부산에 박상호 취재기자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아마 보실 텐데요.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는 잘 모를 텐데 잘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45cm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옆 건물과 보면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네요. 틈이 갈수록 벌어지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이 밑에보다 위로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이탈리아 피사가 부산에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14일입니다. 9월 14일. 9월 14일부터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지면서 바닥에 저렇게 금까지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9층짜리 건물인데 보강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안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보시면 지금 내부 영상입니다. 지금 여닫이 문인데요. 저 여닫이 문이 닫으면 알아서 열립니다. 밑으로 쏠려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물병도 한번 바닥에서 굴려봤는데 보시면 이게 평지에서 굴리면 구르다 말잖아요. 근데 지금 저 바닥에서 구르는 물병을 보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굴리면 굴릴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물병이 내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을 이따 나오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에서 사람이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저희가 지금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방이 이제 1m부터 17m까지 깨져 버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옆에서 지하에 물을 빼다 보니까 심화 과정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강 작업을 빨리 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이 기울어진 이유가 밑에 집안이 뻘이라는 얘기잖아요. 뻘, 말 그대로 그 갯벌 할 때 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래와 물로 섞여 있는 굉장히 약한 연약 지반이랍니다. 저 지역 자체가 다 연약 지반이고 특히 그 건물이 오피스텔이 서 있는 저 부분이 1m부터 17m까지 뻘인 상태인데 물을 빼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모래가 무너진 거죠, 뻘이. 무너지면서 45cm나 기울어져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서 있는 저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펄에다가 9층짜리 오피스텔을 세웠으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공사를 일단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총 16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입주를 했었군요. 입주를 올해 초에 1월 달에 입주를 했었는데 한 16세대 정도 됐는데 한 8개월 정도 살고 이번 주 초에 전부 다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각 세대당 한 50만 원 정도 임시 거처 비용이랑 이런 이주비를 한 50만 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계속 이 관련 서류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공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고 시공사 대표는 이제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서 그걸 좀 살펴보고 보강 공사에 이제 착수를 해놨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옆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싱크홀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데다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는 하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보면은 연약 집안이 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16세대입니다. 16세대가 전부 다 이주비를 줘가지고 다 이주한 상태고요.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기울어진 게 45cm입니다. 저희가 미터로 좀 잘못 나갔는데. 45cm고요. 지금 저기 기울어져 있는데 구청에서 사실
이 상황을 이번 주 초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 주 초에 인근 주민이 예. 입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주민들은 다 벌써 이주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 건물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기울어져 있는 게 조금 더 기울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옆에 다른 건물도 지금 촘촘하게 지금 집들이 있는데 저 주변에 피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번 주 초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야 구청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아직 지금 뭐 이게 왜 원인이 뭔지 예. 정확한 진단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청은 저 건물 보강공사하는 시공사에서 제공한 안전진단 보고서만 보면서 예. 아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네, 저 예. 지역 전반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이 있는 그곳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다 연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 건물도 기울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저희 뭐 박상훈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 지붕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기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운동화 때문에 범인이 잡힌 건데 최현미 기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운동화인지 구두인지도 식별을 못할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것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지 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점프를 해서 담을 넘죠. 지금 다리를 짚잖아요. 예. 짚을 때 이제 저 운동화를 형사가 눈여겨본 겁니다. 살짝 지나갔던 저 운동화요. 그렇죠. 이제 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저게 5일, 지난 5일 밤 한 8시 50분경인데요. 5일 8시 50분경에 저렇게 담을 넘어서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나와서 지금 도주하는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아, 예, 유유히 예. 걸어가고 있어요. 도주하고 있어요. 막 도주를 하는데 지금 누굴 인사도 만나요. 하네요? 예. 누굴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네. 동네 형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훔쳐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동네 형을 만나서 동네 형한테 또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본 단서가 두 가지예요. 예. 저 운동화, 이제 부각되던 운동화, 그리고 가면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저 위치를 찾아가서 저 동네 형을 찾습니다. 선문했군요. 예, 동네 형을 찾아서 그때 인사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저 도둑질한 범인을 특정을 했습니다. 예. 특정을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대를 다 뒤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형사 눈에 유독 눈에 띄었던 저 흰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을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겁니다.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정말 우연히 예. 지나가다 지금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 20일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름 정도 탐문을 하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 유유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일행하고 같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 있는 저 신발이 그때랑 똑같은 신발이에요. 어떤 신발인지도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굉장히 흔한 신발입니다. 예, 저 운동화. 지금 저희 사진으로 나오는데 예, 이 운동화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모 브랜드의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모델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신발만 보고, 그러니까 경찰도 잡을 때 사람들 지나갈 때 신발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발에는 상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 뒷부분에 상표가 뭐 별 모양의 상표가 이제 딱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어느 브랜드지 하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니까 저 신발 저 사람 아닌가? 근데 하필 청바지도 똑같은 걸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이 무릎 부분이, 왼쪽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도 똑같이 입고 있어서 이제 20일 날 따라가다가 이제 경찰을 더 불러서 현장에서 검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검거 당시에 경찰의 얘기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캔버스 브랜드인데 저를 싹 스쳐가는 신발이 있었고 그게 제가 찾던 신발이어서 돌아보니까 청바지 왼쪽 무릎 찢어진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일치해서 자기도 너무 갑작스레 근거가 되는 과정이라서 물리력이나 이런 건 없었고 가족이 인정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동생도 수배가 있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제 집에 갔는데 마침 동생이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동생도 잡고 그럼 이 형을 형도 검거하기 잡고. 전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시장에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됐어요.
최은미 기자, 여기까지면은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친동생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경찰 입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일단 그 동네 형과 인사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이제 신원이 노출했죠. 드러났잖아요. 예. 당연히 신원이 드러났으니까 경찰은 가족의 인적사항과 집 주소와 뭐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동생이 1억 5천만 원의 사기를 저지른 죄를 이제 받고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됩니다. 형은 절도였고 동생은 사기. 네, 그렇습니다. 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동생도 수배 중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 형을 잡으러요. 형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근데 집에 갔더니 동생이 화장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동생이네? 예. 당신 수배 중이지? 하고 동생을 먼저 잡았고요, 사실. 아. 동생을 먼저 잡아서 동생이 먼저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됐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을 탐문하다가 형까지 체포를 검거를 하게 된. 그래서 그 유치장에 이제 형제가 조우를 하게 된 유치장에서. 같은 유치장에서. 예,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형제가 이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형이 그렇게 쫓기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방심하고 집에 갔던 거고 형은 동생이 수배 중인지도 그리고 집에서 잡혔는지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 부모님께 이제 경찰이 나중에 집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형제가 다 지금 유치장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부모님께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생도 오랜만에 집에 갔으니까 예, 경찰도 거기서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거예요. 글쎄요, 이 부모님 속이 어떨까요? 형제가 다 같은 유치장에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다음 내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애매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사건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게 남성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17일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좀 화제가 된 예. 건데요. 그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창문 그 제목은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글이었는데요. 저희 집 창문에 밖에서 이제 남자가 내다보고 있다. 지금 그림 보시면요. 예. 그 방범창이 있고 바깥쪽 창과 안쪽 창이 있습니다. 예. 바깥쪽 창은 먼저 열려 있고 그 방범창 사이를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가 10분 가까이나 계속 저 자리에 서서 그 안에 있는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네,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데 계속 그 장면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안쪽 창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여자분이.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한 20분 가까이 걸린 다음에 출동을 했고 예. 그다음에 출동한 뒤에도 와서 한다는 말이 인상착의는 어땠냐, 키는 어땠냐 등등을 예. 물어보는 거죠. 너무나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물어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글을 올린 게 예.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어제 저 용의자가, 그러니까 저 예. 피의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잡았죠? 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경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2 신고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신고가 되고 이제 형사과에서 그 사건을 접수한 후에 강력팀이 현장을 나가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에 유사한 사람을 발견해서 검거를 한 거예요. 피 발생 장소 주변에 잠복을 한 겁니다. 왜 봤냐? 여자가 있는 걸 알고 궁금했다. 그냥 그래서 들여다보게 됐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기자, 10분 동안이나 왜 쳐다봤냐가 궁금했는데 그냥 여자가 있어서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좀 그림이 지나갔는데 예. 벽돌 이렇게 2개가 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 벽돌 2개를 쌓아놓고 그 위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쳐다본 겁니다. 근데 이게 경찰도 원래 이 여성이 혼자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남성이 파악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예. 안에 여자가 있길래 호기심에 예뻐서 쳐다봤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뻐서 예. 쳐다봤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생 장소 주변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장소에 다시 한번 그 남성이 나타났다는 건데 만약에 그때 경찰이 잠복을 하지 않아서 이 피의자를 놓쳤다면은 이 유사한 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 벽돌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서 맞습니다. 쳐다봤다는 네. 얘기인데, 글쎄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글쎄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공포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도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생각 자체
범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종류의 일종의 다양한 프로포즈를 다 처벌할 수 있거나 이럴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종류의 이제 제안을 거절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최은명 지금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그냥 쳐다봤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는 취지로 좀 들리거든요. 예, 지금 저희도 경찰을 취재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걸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냥 보기만 했는데 본 것만으로 생각한 것만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바라본 것만으로 뭐 어떻게 처벌을 하겠냐. 굉장히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상황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저 장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건 너무 저기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잠을 상황인 어떻게 거죠? 잡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쳐다보다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해를 가하면 그때 그러네요.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죠. 사실 저는 비슷한 일이 저도 어릴 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1층이었는데 되게 요만한 쪽문이 쪽 창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웬 남자가 정말 그 쪽 창문에 얼굴이 꽉 차게 서 있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이거 소리도 안 나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악소리도 안 나오고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반의 뭐 이제 남자 아이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친해지고 싶었는지 뭐 그래서 이제 왔던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만약에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벽돌을 갖다 놓고 수시로 와가지고 저 혼자 사는 모습을 저렇게 지켜본다? 그렇죠. 근데 처벌할 수도 없다? 라는 건 이거는 국가가 정말 치안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도 좀 그런 여성들을 좀 의견을 좀 얘기를 좀 들어봤죠. 예,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주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상한 남자라거나 아니면 좀 뭔가 모자를 푹 눌러써서 인상착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좀 의심쩍은 남자랑 같이 탔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더라도 그 남성이 먼저 층수를 누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층수를 누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층수와 다른 층수. 그리고 또 혼자 배달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배달이 오는 경우에도 배달 그 원에 어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 마치 친구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친구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친구가 지금 배달 왔어.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같이 누군가와 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아직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보시면 지금 내부 영상입니다. 지금 여닫이문인데요. 저 여닫이문이 닫으면 알아서 열립니다. 밑으로 쏠려 있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물병도 한번 바닥에서 굴려봤는데 보시면 이게 평지에서 굴리면 구르다 말잖아요. 근데 지금 저 바닥에서 구르는 물병을 보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굴리면 굴릴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물병이 내려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을 이따 나오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에서 사람이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저희가 지금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방이 이제 1m부터 17m까지 깨져 뻘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옆에서 지하에 물을 빼다 보니까 심화 과정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보강 작업을 빨리 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이 기울어진 이유가 밑에 집안이 뻘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뻘, 말 그대로 그 갯벌 할 때 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래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보면은 연합 집안이 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18세대입니다. 18세대가 전부 다 이주비를 줘가지고 다 이주한 상태고요.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기울어진 게 45cm입니다. 저희가 미터로 좀 잘못 나갔는데. 45cm고요. 지금 저기 기울어져 있는데 구청에서 사실
이 상황을 이번 주 초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 주 초에 인근 주민이 예. 입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주민들은 다 벌써 이주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 건물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기울어져 있는 게 조금 더 기울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옆에 다른 건물도 지금 촘촘하게 지금 집들이 있는데 저 주변에 피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번 주 초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야 구청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아직 지금 뭐 이게 왜 원인이 뭔지 예. 정확한 진단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청은 저 건물 보강공사하는 시공사에서 제공한 안전진단 보고서만 보면서 예. 아 이런 문제 때문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저 지역 전반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이 있는 그곳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다 연약하다고. 이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부산의 한 건물, 오피스텔 건물인데 최현미 기자,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전에 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정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의아해서요. 그렇죠, 저희 좀 부산에 의심스럽죠. 그래서 예. 저희 부산에 박상호 취재기자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아마 보실 텐데요.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는 잘 모를 텐데 예. 잘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45cm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옆 저 틈이, 건물과 보면은 옆 상당히 건물하고 기울어져 있네요. 틈이 갈수록 벌어지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 밑에보다 위로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이탈리아 피사가 부산에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14일입니다. 9월 14일. 9월 14일부터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울어지면서 바닥에 저렇게 금까지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예.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9층짜리 건물인데 보강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안의 상황인 거죠. 예, 저기 그렇습니다. 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 건물도 기울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저희 박상호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 지붕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기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이 조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운동화 때문에 범인이 잡힌 건데 최현미 기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운동화인지 구두인지도 식별을 못할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것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지 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점프를 해서 담을 넘죠. 지금 다리를 짚잖아요. 예. 짚을 때 이제 저 운동화를 형사가 눈여겨본 겁니다. 살짝 지나갔던 저 운동화요. 그렇죠. 이제 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저게 지난 5일 밤 한 8시 50분경인데요. 5일 8시 50분경에 저렇게 담을 넘어서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나와서 지금 도주하는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예, 유유히 예. 걸어가고 있어요. 도주하고 있어요. 막 도주를 하는데 지금 누굴 인사도 만나요. 하네요. 예. 누굴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네. 동네 형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훔쳐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동네 형을 만나서 동네 형한테 또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합니다. 물루석계는 굉장히 약한 연약 집안이랍니다. 저 예. 지역 자체가 다 연약 집안이고 특히 그 건물이 오피스텔이 서 있는 저 부분이 1m부터 17m까지 뻘인 상태인데 물을 빼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모래가 무너진 거죠, 뻘이. 예. 무너지면서 45cm나 기울어져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서 있는 저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펄에다가 9층짜리 오피스텔을 세웠으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공사를 일단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우선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총 16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입주를 했었군요. 네, 입주를 주민들이. 올해 초에 1월 달에 네. 입주를 했었는데 한 16세대 정도 됐는데 한 8개월 정도 살고 이번 주 초에 전부 다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각 세대당 한 50만 원 정도 임시 거처 비용이랑 이런 이주비를 한 50만 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계속 이 관련 서류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공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고 시공사 대표는 이제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온 상태라서 그걸 좀 살펴보고 보강 공사에 이제 착수를 해놨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옆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싱크홀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 데다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는 하죠.